호남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 이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주주 대상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사정 협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 소위 말하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는 어떤 기업의 방향도 이제는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정호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뭐 앞으로도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노조에서의 이런 제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노란봉투법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경영상의 판단.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민주당 네. 주도로 푸시할 때 음. 바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네.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있느냐 이런 반문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데 그 호남의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노조가 나서가지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전력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일관성 있게 끊기지 않고 전력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 재생에너지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지금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메랑인 거잖아요. 네.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러지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데 막상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을 지금 호남 광주에 호기롭게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그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그물처럼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제재를 다 풀어야 되고 이 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을 또 설득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과연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네. 반도체 특별법 중에 주 52시간 이것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그동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풀겠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반발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의 역량으로 설득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박은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노조의 참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뭐 노조의 요구고 주장이지. 네. 일단 이 사업 계획 전체가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는데 네. 이걸 그 투자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정부하고 MOU 정도를 체결한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 노조와 협의해야 된다는 좀 무리한 주장이죠. 네. 이게 이제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네. 노란봉투법이지 사전에 협의를 의무화한 게 아니에요. 그 법이 노조의 주장일 뿐이고 그러나 어쨌든 사측 입장에서 이런 투자를 시행할 때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 네. 대표적으로 주주를 포함해서 네. 설명은 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회 승인 없이 이런 결정을 기업이 할 수가 없고 네. 또 개정상법에 따르면은 이게 이사회에서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그게 다 이제 배임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회사에 네. 손해가 나는 네. 결정을 내렸을 때 때문에 이건 아직도 많은 이제 절차들이 남았고 일단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지금 폭증하고 있고 또 AI 대전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차원이 열리는 상황에서 기업도 정부도 이제 투자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일단 이제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밀집되어 있는데 네. 수도권 과부하 상태니 지역 분산이 불가피하고 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특히 이제 그동안의 산업 발전이 소외됐던 네. 서남권, 이제 호남 지역의 투자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정부 기업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거지. 이게 삼성이나 SK 들어보면 투자 시점과 구체적 지역을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기업으로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체라는 게 워낙 이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고 네. 지금은 이제 호황 국면이지만 네.
이게 이제 이 다운 사이클로 들어섰을 때 그때도 이제 그런 설비가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나 네. 경쟁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점을 아직 확정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찌 됐건 지금 용인 산단 조성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호남에도 네. 이 어쨌든 그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시작하자. 대신에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정부가 용인에도 네. 그리고 호남에도 하겠다. 뭐 네. 이런 조건이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서 기업이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텐데 아직은 이게 그냥 뭐랄까 그 실행 계획이 아닌 그냥 그 계획, 네. 그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어 나가는지가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식 조금 하락을 보고 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왔어요. 그 영화 빅쇼트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예전에 우리 국가 부도의 날인가요? 뭐 이런 약간 그 주가 하락 때 돈을 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이 주인공이 마이클 벌이라는 이 분석가가 이 삼전닉스의 호남 투자는 이 붕괴의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을 찍었다. 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 증설한다는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이제는 고점을 찍었구나. 인공지능 AI가 거품 붕괴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계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또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8전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주식이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확인해 보니까 230만 원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30만 원, 29만 2천 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시장에 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표 이후에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상승장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주식은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이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반도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오히려 시장에는 약간 좀 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는데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네.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이 공정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금과 노력과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네. 걸 알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대통령 임기 중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봉투법에 보면은 노조가 전환 배치 또는 근무 형태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교섭 요구도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다고 돼 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광주 전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SK 회장이 뭘 강조하냐면 정부가 지원해줄 인프라 중에 그 근로자들의 정주 요건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메모리 반도체 화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 예견을 못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한쪽에서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 이러한 첨단 기술의 그 개발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수십 년 먹거리로 생각하는데 네. 그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를 압도할 또 다른 테크놀로지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물론 그거 자체도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해서 말은 못하지만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주고 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지가 관건이고 이거는 진짜 속도전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맞지만 대만을 생각한다면 속도전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그 수많은 제재를 과연 정부가 설득력 있게 다 그리고 사실 이 정부가 정당으로서 만들어 놓은 벽이 굉장히 많아요. 장벽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팔 비틀어 가지고 이제 호남 투자를 기업한테 네. 강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요즘 시대는 기업이 정부 팔을 비틉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도 하이닉스도 호남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시점, 네.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안 하고 네. 대신에 용인 산단에 지금 전력 용수 관련된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더 과감히 풀어달라. 네. 그러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용인에서 그 따먹을 거 다 따먹고 호남 투자를 안 하면 네. 그건 문제잖아요. 그거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제 용인 그 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직 막혀 있는 그 전력이나 용수 관련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푸는 거는 해주겠다. 네. 그러나 동시에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어쨌든 가시적인 투자 계획들을 보여달라. 뭐 이 사이에서 아마 약간의 밀당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는 네. 기업의 그 재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의 국가적인 수많은 자원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일정하게는 정부가 감당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9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때 정부가 과감하게 초고속 통신망을 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초고속 통신망이 장래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근데 정부가 그 리스크를 감당해 준 겁니다. 그 위에서 기업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돼가지고 일종의 이제 구매력을 네. 기업을 상대로 이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사결정은 이제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라는 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뭐랄까 그 기업 국가 모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예,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대표적인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스테이츠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류의 그런 전략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내려야 되고 네. 그런 리스크를 과감하게 기업이 감당해주는 국가가 감당해주는 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쨌든 그 정부가 그 삼성, SK 두 기업과 함께 네. 이런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건 그런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네. 첨단 산업에 대한 네.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거든요. 저는 뭐 앞으로의 그런 세계 시장 환경에 비추어서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방향도 맞고 뭐 다 좋다. 그 실제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좀 정치권에서 너무 여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어저께 보고 본 뉴스 중 가장 황당한 뉴스가 민영배 이제 광주 전남 특별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반도체 첫 생산까지 이끌어내겠다라고. 불가능한 얘기 하는 거고요. 그건 반도체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공장도 못 지어요. 아이 제 말이 그분이 임기를 한 3번 연속해가지고 십몇 년 할 생각이 있나 보죠.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연임시장이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런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그거 뭐 네, 들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얘기고. 굳이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바램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굳이 그런 얘기를 얹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그냥 약간 희화화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 저는 제가 고향이 광주기도 하고 실제 부모님도 광주에 사시기 때문에 진짜 반도체 공장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되면 좋겠어요. 되면 진짜로.